네, 안녕하십니까. 홍주식입니다. 자, 주간 총정리 시간입니다. 자,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또 다음 주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추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. 예, 지금 이제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,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,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될 시점도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종목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, 종목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덜람 사고 그러면 안 돼요. 예. 자, 먼저 이제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뭐 보니까 오늘도 올라가고요. 이 종목이 게임주죠.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붙어서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위메이드는 보니까 시간외에서도 또 1.3%나 또 상승해서 또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요, 자, 꼭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. 이게 이제 얼마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랠리가 딱 나올 때 시점이 올 8월 달이었어요. 그러면 지금 8월 중순부터 9월, 10월 달까지 지금 두 달, 석 달째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항상 이 출발할 때 이 바닥에서의 가격이 3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. 26,000원이었어요. 26,000원. 이게 지금 납작해서 보이지도 않아서 그렇지 이때 당시로 이렇게 가보면은 꽤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때입니다. 그럼 바닥에서 출발해 바닥 찍고선 이 계산을 해보면 26,000원서부터 지금 18만 원까지다. 그러면은 이게 600%네, 600%. 600%가 넘게 지금 올라갔어요. 단기간에 600%가 이렇게 올라갔다. 그것도 이 시가총액이 이제 6조입니다. 6조. 6조에 이 육박하는 엄청난 이 상승이 나면서 올라갔는데, 자, 이런 종목들이요,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슬슬 이 또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정말로 또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좋은 얘기, 각종 좋은 얘기란 좋은 얘기는 이번 주부터 계속 또 이 방송에서 나오고 각종 얘기가 뭐 더가네 들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항상 더가네 들가네 그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이 차트를 딱 보세요.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보면은 한 두 달, 석 달 동안 거의 뭐 5배, 6배 이 정도 올랐다. 그러면 이제 많이 고점입니다.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금 시간에도 올랐으니까 조금 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물려버리면은 이제 답이 없다.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단타로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꽤 커요. 막 하루에 한 15%씩 움직이니까 들어갔다가 또 쬐끔 먹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타 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 단타로 들어갔다가 근데 대부분 보면요, 물린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그래요. 단타로 들어갔대. 단타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났음에도 이제 안 팔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절을 못 해요. 단타로 들어갔으면은 손절도 빨리 단타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위메이드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또 올라간 종목이 또 있죠. 이 덱스터 게임주하고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.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는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달부터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. 한 차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재차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종목도 출발할 때 가격이 한 8,000원 정도 됐었네요. 8,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24,000원 넘어갔어요. 자, 이것도 지금 200% 넘는 상승이 지금 나와줬는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방 더 이렇게 딱 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로만 지금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다가 또 고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요. 이때요. 처음에 메타버스가 올랐던 7월달, 8월달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메타버스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조정을 받더라도 한 몇 달 후에 다시 반등이 이제 곧 나온다. 왜냐하면 그때는 1차였던 시점이었고 바닥 대비해서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. 이 정도 오른 거는 대부분의 오르는 종목이라면 이 정도쯤은 대부분 오르니까 그리고 나서 재료가 계속되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2차 시세가 나온다.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
전 세계 없던 용어잖아요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라는 말은 저는 못 들어봤었어요. 올 초부터 나왔어요. 이 대장이 이제 선익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이런 걸 메타버스라고 하는구나. 그래서 메타버스, 그 다음에 메타버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게임이잖아요. 그래서 게임주,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그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. 항상 테마는 순환매를 하고 그 테마 순환매 하는 것 중에 또 그 안에서 종목들이 또 순환매를 하고 테마의 순환매와 더불어서 종목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. 자, 그래서 한 차례 크게 이 시세를 준 테마는 또 당분간 한참 쉬었다가 또 움직일 때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또 테마가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, 그전에 이제 2차전지였죠. 2차전지는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들어왔고요. 최근에 이제 게임주하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엄청난 이 상승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죠.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제 고점에서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? 이 시점을 잡아야 될 때고,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제 슬슬 내가 이제 꺾이면은 매도해야지, 이제 이렇게 매도 시점을,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유자의 영역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, 게임, 메타버스,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테마가 슬슬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테마 순환매 차원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?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. 자, 그래서 대부분 이 종목들이 테마주들 크게 올라간 종목들 고점에서 이제 이 수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단기 고점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금들이 대선으로 이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. 주식을 하는 세력들은 누구나 다 이 5년에 한 번 오는 대선주를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번 대선은요, 어느 한 쪽이 그렇게 막 뼈하게 강력하게 대세론을 갖다가 지금 하면서 움직이는 이 시점은 아니에요. 그렇죠? 예전에는 MB가 있었을 때 뭐 강력한 대세론, 박근혜도 막 강력한 대세론,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작년까지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언낙연 이래가지고선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, 언낙연이다 이래서 대세론인 듯 했어요.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했죠.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, 그리고 또 좀 새로운 또 이 뉴페이스들을 좋아해요.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이고,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예전에는 몰랐어요. 그죠? 그 검찰총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. 근데 지금은 강력한 야당의 후보로 지금 급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전통의 후보로서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지지율이 막 이제 또 이 여론조사에서는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일단 이 11월 달이 되면은 이 11월 5일이죠.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.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둘 중에 한 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. 다른 분들도 있죠. 다른 두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분이 이제 지금은 제일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될 거라고 보고, 그분이 이제 11월 5일 날 딱 결정이 난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, 물론 다음 주 당장 종목이 탁 튀어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, 그렇죠. 또 준비 기간을 거쳐서 또 갈 수도 있고, 이낙연 종목이 먼저 나올지, 또 야당에서 한 분이 되는 그분의 종목이 탁 튀어나올지,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종목이 또 움직이게 될지, 이런 부분들이 이제 11월 달이 되면 윤곽이 쫙 나온다 이겁니다.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테마의 순환, 또 종목의 순환, 그 종목이 순환되면서 대장주가 누구고 더 잘 가는 놈, 덜 가는 놈, 이런 놈들을 우리가 구별하게 될 수 있다. 그런 의미에서 대선주 특강을 지금 3일째 찍어서 올려놨어요. 시리즈로 찍어서 대선주의 역사, 이런 부분들과 지금 트렌드의 변화, 또 전망,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주린이 여러분들,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대선주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는 차원에서 보면서
대선주를 이제 11월 달을 맞이하면 뭐 11월 달 돼서 당장 막 급등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계속해서 이제 11월, 12월, 1월 이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가자 이겁니다. 그래서 공부용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 또 대선주 특별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대선주 특별반 회원 모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에 회원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또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테마의 순환매가 이제 대선으로 움직일 차례가 점점 돼간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이제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 타이밍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리고 이제 지수를 좀 잠깐 이제 보자면은, 자, 이 지금 왜 보냐면 이번 주에 3,000포인트 위로 지난주부터 이제 올라갔어요. 10월 달 초순에 굉장히 안 좋았죠. 확 떨어졌다가 이 힘든 10월 달을 다 겪어가지고 또 이제 중순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3,000포인트 위로 이제 안착을 했는데 10월 말이 되면서 3,000포인트 밑으로 다시 또 확 떨어졌어요. 하지만 이제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좀 덜 올라가고 이렇게 써요. 그죠? 자,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? 이런 종목들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.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대형주들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, 자, 카카오가 지난 10월 달에 이 폭락이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렇지 않아도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악재 때문에 쭉 떨어져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힘입어 가지고 더 떨어졌죠. 그런데 이날 코스피 지수가 대박 떨어지는 날, 이날 거꾸로 카카오는 오릅니다. 누가 들어오면서? 외국인이 들어오면서.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수와 반등 나올 때 카카오는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. 지수는 21선까지만 올라갔는데 카카오는 21선 돌파해가지고 지금 61선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. 그러다가 이번 주에 자, 조정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좀 나와요. 나오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, 지수 떨어질 때 카카오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.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이 강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냐면은 이런 거예요. 지수가 떨어질 때요. 지수가 이렇게 확 떨어질 때 이렇게 장대로 떨어질 때 거꾸로 안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.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. 지수보다도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거꾸로 오르는 종목. 이런 종목은 지수가 계속 나빠지는 거는 아니잖아요. 예, 이렇게 10월 달에도 곧 진짜 뭐 2,600간에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도 금세 그 얘기를 끝으로 올랐어요. 그래서 다시 3,000포인트 위로 복귀를 했습니다. 자, 이번에 지수가 또 조정을 21선 깨고 또 조정이 나오죠.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걱정을 안 한다. 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면은 떨어진 종목들 싸게 사자. 어차피 또 올라온다. 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3,000포인트를 깼지만 오히려 저점에 또 이 타이밍을 기회가 올 것이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카카오는 거꾸로 오늘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렸어요.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지수가 조금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카카오는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자, 이번 주에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이번 주에 주초에는 좋았어요. 21선 돌파하고 다시 3,000포인트를 위로 확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또 올라가다가 마니까 또 획 이렇게 떨어져요.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? 또 올라가요. 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간다. 그렇다면은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올라가려 그러면은 위에 지금 거래량 터진 게 이 첩첩산중이 위에 있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이 추세 전환을 이루어질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삼성전자요. 자,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5일선 위로 지금 이제 올라선 다음에 7만원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21선이 쭉 내려오니까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1선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. 특히 이 목요일 날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파운드리 투자
파운드리 투자를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.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번 이렇게 빵 칩니다. 21선 위로 탁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, 자, 삼성전자가 그러고 보면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이슈가 있거나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삼성전자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. 이제 이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러면서 거래량이 빵 나왔거든. 그래서 21선도 한번 탁 장중에 올렸다가, 물론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내렸긴 했지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금요일 날은 이제 지수가 왕창 내렸으니까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, 지금 7만원권에서 이제 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. 받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. 이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7만원권으로 한번 올라올 때 딱 한번 요때 요 날이었죠. 5일선 안착시킬 때 한번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팔아요. 아직도 그거는 이제 기관과 개인이 이제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요 박스권 만들었잖아요. 요 박스권 만든 것을 돌파를 딱 해주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그때 외국인이 들어옵니다. 왜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어요.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 기관에서 먼저 들어오고요.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 지지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그 다음부터는 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이때는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을 때예요. 그러다가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내니까 또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밀었는데, 1단 하락 지난 8월 달에 또 반등을 좀 보이다가 2단 하락. 그러면 이때는 분위기 비슷하죠. 근데 대부분요 1단 2단 정도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바닥을 잡고 있다 하고 봐도 됩니다. 주식이 거꾸로 올라갈 때도요,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1단 2단으로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은 거의 다 대부분 또 고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거꾸로 이제 이때부터는 또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죠. 그런 것처럼 지금 1단 하락, 2단 하락이 다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버텨. 그렇게 되면은 21선 지금 또 안착하고 61선도 내려오고 있고, 자, 그러면서 지지 보이면서 올라갈 때가 돼간다. 왜 그러냐? 올라가려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지 주가는 올라가요. 떨어질 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명분을 들어서,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각종 쏟아내면서 명분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갖고선 주가를 내렸어요.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갑자기 확 나아지겠어요? 그렇지는 않죠.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요.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가 갑자기 또 확 살아나가지고 막 갈라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주가는 끌어올려야 되면 뭘로 올리겠어요? 비메모리, 파운드리 이쪽으로 이슈를 붙으면서 올릴 가능성이 많다. 왜냐? 지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파운드리 관련주들 있죠. 이런 종목들이 올라요. 하나마이크론.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주간 총정리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어요. 이 지난 여름 때부터 봄 때부터 한번 말씀드렸죠. 원래 작년 6월달 7월달 때도 제가 하나마이크론은 진짜 그냥 하는 말로 할 게 없으면은 하나마이크론 하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, 이 하나마이크론 엔벨롭에 오잖아요. 그러면은 엔벨롭에 오기만 하면은 반등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지난 8월 달에도 엔벨롭 왔을 때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이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올랐었고, 이번에도 또 10월 달에도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엔벨롭 맞고, 또 최근에 조금 오르다가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선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막 확 급등을 하는 겁니다. 자, 어느 정도 또 급등했으니까 조정이 또 쭉 나온 다음에 나중에 저 밑에까지 또 내려가면은 관심을 한번 봐요. 그런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, 그리고 그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좀 조용해질 때 되면은 또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. 자,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돼서 묻힙니다. 소멸이 됩니다. 재료가 다 노출이 돼서 더 이상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에 반대인 거예요. 악재가 다 노출이 돼서 더 이상 이 악재는 악재가 아니야. 이거 갖고 끌어내리기에도 참 명분이 없어. 그럴 때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,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고선 버틴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갈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올라가려 그러면은 명분이 필요해요. 그 명분은 비메모리에서 파운드리에서 찾게 될 것이다. 투자 관련해서 파운드리는 어쨌든 투자가 크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
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가죠. 왜요?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.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.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지금 삼성전자는 1단 하락, 2단 하락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, 그리고 나서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는 반등을 할 것이다. 자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 동안에 삼성전자가 또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또 반등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, 자, 이제 슬슬 이 61선, 121선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21선 맞고 떨어졌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61선 맞고 떨어지고, 자,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61선 맞고 지지받고 이제 121선까지 하면은 슬슬 이제 이 장기평선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리기가 쉬워집니다. 그다음부터는. 그래서 121선 돌파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된다.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평선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. 그리고 7만원대에서 안 밀리고선 좀 버텨준다 그러면은 저항선이었던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주면서 올라갈 때가 조만간 올 것이다. 이때가 되면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, 지난 8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때가 되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옵니다. 자, 삼성전자 오늘 좀 지수 덕분에 지수가 또 3,000포인트를 깨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또 11월 달 4분기가 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악재는 제한적일 것이다.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.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현대차요. 자, 이제 뭐 일단 업종 대표 종목들이 지수가 이제 이 주 하반에 많이 밀리면서 주 초반까지만 해도,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막 쫙 돌파 양봉도 나오고 뭐 60일선도 돌파하고 이러면서 이 현대차, 뭐 SK 하이닉스, 기아, 자, 이런 종목들은 상승력이 좋았어요.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 삼성 SDI도 그렇고 최근에 3,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 주면서 아주 반등이 좋았는데, 또 바닥권 대비해서 10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은요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또 반등력은 다른 달보다, 지난 9월 달이나 8월 달보다 더 좋았던 그런 달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? 과대 낙폭이 나오면요 또 반등력도 세다 이거예요. 오히려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제 내려가면은 반등 나오는 것도 시원찮은데, 투매식으로 확 떨어지니까 반등도 더 많이 V자로 확 나오게 된다. 자, 그래서 이 또 10월 달에 올렸으니까 좀 조정을 받아야죠. 차익 실현 물량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와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오늘 3,000포인트를 깨면서 내려갔지만, 이 지수는 3,000을 깼지만 종목들은 최근에 이 수급이,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지켜야 될 지지선들,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고 있어서 그렇게 또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살아나게 되면은 이들 종목은 더 많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. 현대차도 지금 지수가 3일 연속으로 음봉으로 내리니까 얘도 이제 내렸어요. 그런데 내렸지만은 지난번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요 20만 5천 원짜리, 다시 20만 5천 원짜리, 자,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또 21선이 밑에 이제 이평선으로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딱 버티고 있는데, 이 부분도 지켜주고 있다.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지수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, 자,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내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21선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, 그러면서 다시 한번 61선 위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이때는 진짜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61선을 두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쌍바닥을 만들고선 올라가게 되니까. 자, 그래서 현대차도 일단 다음 주가 지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인데, 미국은 맨날 사상 최고가 신기록을 달성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또 거꾸로예요. 올라가다가 말고. 자,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보면 꼭 지수가 미국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들이 따라가거나 좀 반등이 나올 종목들은 그 미국장을 개별적으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더라. 자,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이제 반등을 줬던 종목군들이요, 다음 주에는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
이 또 올라간 종목들은 고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, 또 지수 덕분에 좀 조정이 받았던 종목들은 또 다음 주에는 또 반등을 주는 한 주. 자, 그러면서 다시 이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위로 빨리 다시 복귀를 하고,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 위로 다시 빨리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 좀 주 후반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를 다음 주에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주간 증시 일정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.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표도 이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, 또 주말이 지나면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주간 증시 일정이 또 주가에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, 또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또 참고적으로 또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선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주간 증시 일정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,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종목, 궁금한 종목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면 종목 상담, 또 종목 상담이라고 종목명, 또 비중, 매수가, 또 사연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도 다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선반 또 운영되고 있어요. 그래서 대선반은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,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 문의라고 또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가지를 다 원한다 그러면 세 가지 다 이 문자에다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